안녕하세요. 월 1억 버는 행정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하네요. 그죠? 우리 유튜브 언제 올렸지? 잠깐 볼게요. 촬영하면서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알 텐데. 언제 봐라. 와. 가장 최근에 올린 유튜브가 2주 전의 유튜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했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바빠가지고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말은 시간 내면은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촬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시작하네요. 그동안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제 평가도 하고 제가 사회이사로 있는 곳에서는 제가 평가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 그러니까 국가 연구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단, 불성실과 성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좀 생소하죠? 중단, 성실과 불성실은 뭐냐? 근데 이게 실제 빡행이 지난주에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지난주에 어쨌든 연차평가, 그러니까 3년도 이상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3년도 이상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연차 실적 보고를 하면서 단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차 실적 보고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1단계, 2단계로 과업이 나눠져 있으면 5년짜리, 7년짜리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1단계 끝나는 3년이나 4년 차에 1단계, 2단계 단계평가를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평가를 했었어요. 이 특별평가가 별로 없거든요. 특별평가는 크게 제 경험으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 경험으로만 했을 때는 한 번은 굉장히 큰 몇백억짜리 사업 하는데 연구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부의 연구단 사업의 세부 주간이 국가 연구개발에 제한이 되면서 신규로 이제 그 주간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한이 들어와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이 전체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중단되는, 제가 날아가는 게 중단되는 상황이고, 이게 진짜 흔치 않아요. 물론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작은 규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 5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에서 반이 넘었는 시점에서, 연구개발의 5년짜리 반이 넘었는 시점에서 중단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중대한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R&D를 이제 국가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연구개발은 빡행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부 정책자금과 보조금성의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국가의 R&D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은 보조금성의 지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사업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분담금을 매칭하고, 물론 공공기관은 분담금은 현금으로 매칭하지 않고 현물로 매칭합니다. 현물은 인건비를 포함하고요. 일반 기업은 현금과 현물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통칭 분담금을 매칭해서 진행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80%도 지원해주고 70, 60, 어느 정도 기업이 크면 5대 5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어찌됐든 그 보조금, 지원금이죠.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정책자금과 다른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결국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평가위원으로 이제 빡행이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좀 인정상 그동안 왔는데 또 좀 더 잘해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모로 평가를 했는데 지속 연장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죠. 이미 진행이 절반 이상 됐는데 지금 중단해서 그만해라.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안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제가 나왔고 RFP가 구성이 됐고 구성됨에 따라서 그거에 적합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이제 기업들이 연구단을 구성해서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단 그리고 하여튼 중단으로 이제 상실 부성실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막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 정보 연구개발이 중단에서 성실과 본성실이 있는데 이거는 나눠지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실의 경우에는 대부분 물론 이제 내부 심의위원을 거쳐서 좀 바뀌겠지만 어쨌든 문구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이 사업이 정책이 중단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미반영됐다거나 이런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은 이 회사가 이 사업을 더 이상 그 회사가 갑자기 어떤 주간이 갑자기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산이 되면서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조금 명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중단 성실로 끝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심의위원회 물론 거치긴 하지만 중상성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단 불성실에 걸려버리면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이에요. 3년을 했다 5년을 했다 100% 다 3년치 5년치를 낼 수도 있고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또 이게 연구단으로 구성됐다는 거는 이제 주간 기업이 있고 또 각 총괄이 있고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연구단이에요. 하나의 단체로 하는 게. 그러면 한 군데에서 이제 이게 총괄 기관이 있고 1세부, 2세부, 3세부가 있는데 3세부가 없어도 이 사업이 갈 수 있으면 여기를 빼고 가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1세부, 2세부, 3세부 한 축이 무너지면 이 사업 전체가 안 되겠죠? 왜? 이 사업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이제 소위 말해 날아가는 중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성실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연구단 중에서 주관기관 중에 하나가 어떤 국가연구개발에 제안을 받거나 제안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대부분 제안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비행 지원금의 상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진행되게 되면은 거의 불성실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관기관이 이 과학과 그러니까 이 원래 주관기관을 했던 과학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이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만든 사람인데 A하고 비슷한 A 다시나 A 다시 다시나 A 다시 2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A를 만든 사람이 있고 Z 같은 Z라는 요즘에 G라고 하는데 어쨌든 Z 업무를 한 사람이면 맞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나 농구 선수가 필요한데 갑자기 야구 선수를 데릴 수 없고 축구 선수를 데려올 수 없고 육상 선수를 데려올 수 없잖아요. 물론 이걸 다 하는 사람,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자고요. 완전 전문 영역이 다른 사업체를 끌고 온다고 하면은 이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새로 할 주관 기관이 들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평균 심사위원이 7명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점수를 이제 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중단 쪽으로 이제 불성실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심사위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 끊어서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그쪽을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너무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고 뭐라고 해야 되죠? 준비도 안 됐고 여튼 심사위원이 이제 평가를 하는 내용에서 이건 누구나 하여튼 중간에 또 하여튼 같은 쪽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막 자기 열변을 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마음은 좀 불편하죠. 뭐 누구를 재단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그 정부 연구개발하는 이제 아마 빠킹TV를 보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R&D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도 한 150억 정도 하는 회사가 하고 저희가 자문 계약을 맺어서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고 뭐 되게 다양해요. 네, 뭐 중견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뭐 창업 기업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또 외국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도 이제 저희가 자문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할 때 이 그 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사용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내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을 통해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그 연구개발을 참여 제한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연구개발을 참여 제한을 못하는 거기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뭐 조달행위 하다가 못하는 경우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제재를 받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 어쨌든 다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쨌든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기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했고요.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누굴 찾아야 돼요? 네, 저를 빠킹을 찾아야 돼요. 사실 이 정부 지원금, 그러니까 정보 사업, 그러니까 정보 보조금 사업, 국가 R&D에 대해서 사실 사업 계획서 써서 컨설팅하는 회사는 되게 많아요. 정말 다양해요. 그 안에서도 뭐 5억 언더만 하는 회사, 10억 언더만 하는 회사, 뭐 50억 언더만 그렇게 하는데 민행 같은 경우는 뭐 빠킹도 그 정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 총괄 책임자도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책임자도 하고 또 그냥 일반 참여 책임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이 있잖아요.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죠. 거기다 또 심사도 하고 있죠. 평가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해결해 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거는 자부합니다. 사업계에서 써준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백억짜리 써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빠킹은 직접 하고 있죠. 네. 그거는 뭐 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되고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보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 어떤 연구 개발을 R&D를 좀 이 플랜에 맞춰서 잘 관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번호 올라갈 거니까 민행24에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는 건 아니겠죠. 예, 항상 민행이 조금 다른 행정사 아니야. 그냥 행정사 업계가 비용이 제일 비싸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유가 다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또 봬요. 오늘 이 차림으로 촬영을 하나 더 할까 고민 중이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